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아마 며느리 괴롭히기 대회 있으면 무조건 1등 할 겁니다. 아주 능력이 뛰어나시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만신창이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제 것만 은근슬쩍 빼고 식사 준비하는 건 기본입니다. 며느리도 있었지. 아직 손자를 안 낳았으니까 진정한 가족이라 할 순 없지.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또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손자를 낳지 않은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지. 어차피 피도 안 섞였는데 남이랑 다를 게 없지. 한 귀로 그냥 흘려듣습니다. 손자 말을 하기 시작하면 최소 30분은 말하니깐 그냥 무시합니다. 어느 날에는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또 손자 공격을 했는데 평소보다 더 끈질겼습니다. 1시간 넘게 말한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입놀림에 맞춰서 뇌 속에서 리듬 타며 즐겼어요. 저희 부모님도 어쩌다 불합리하게 화를 내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견뎌집니다. 그리고 저는 쌀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대부분 점심은 빵이나 면 종류를 먹는데요. 며느라, 너 혼자서 맛있는 거 먹네?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팔자 좋다. 이러시는데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도 같이 드십니다. 그리고 아주 이골이 나는 게 방을 하나씩 청소 체크를 합니다. 임신 준비에 전념하기 위해 지금은 전업주부인지라 낮에는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그 덕분에 시어머니 잔소리할 게 없었는데 슬리퍼도 자주 세탁해야지. 여기 봐라, 까맣잖아. 더러워 죽겠어. 시어머니가 슬리퍼 뒷면을 보여주며 말하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슬리퍼를 세탁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슬리퍼 싸구려니까 얼룩이 눈에 띄면 바꿀게요. 너는 돈이 남아도니? 아무튼 요즘 애들은 물건 귀한 줄 몰라. 물건 소중히 안 하는 사람은 우리 집 며느리 아니다. 시어머니에게 혼났습니다. 애당초 아이를 낳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시어머니에게 남이라고 취급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물건도 소중히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유통기한 하루 지난 우유가 있었는데 시어머니 단속에 걸렸습니다. 우리 아들 예민해. 유통기한 지난 건 먹이지 마. 그거 하루밖에 안 지나서 제가 먹으려고 둔 거예요. 내가 뭐라 하니까 핑계대기는. 아들한테 먹이려는 거 다 알아. 막무가내로 버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에게 감탄합니다. 작게 써진 유통기한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어쩌면 치매 방지를 위한 두뇌 훈련의 하나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형님도 조카를 낳을 때까지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 아군이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성격 때문에 친아들인 남편이나 아주버님도 시어머니를 좋게 생각하지 않아서 거리를 두고 있어요. 덧붙여서 시아버지는 남편이 학창시절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나 형님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시해도 되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맞장구만 쳐줘. 다행히 남편은 저를 챙겨줍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참을 만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는 안 끼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우리 마당에 풀 깎는 것 좀 도와줄래? 네? 오늘이요? 오늘은 좀 일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 말고 내일 오후에 부탁해도 될까? 평소에도 어디 좀 데려다 달라느니 잡일 같은 거로 자주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만 결혼한 지 2년 동안 시어머니가 양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정신 차린 건가 하고 약간의 기대를 품었지만 다음날 그런 기대 따위는 박살났습니다. 다음날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오후라고 말해서 오전에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안 오고 뭐해? 빨리 와, 빨리!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풀 깎는 거 오늘 오후 아니었어요? 지금은 집안일 하고 있어서 조금 있다가 갈게요. 지금 당장 와? 진짜 필요할 때는 꼭 없다니까. 집안일 놔두고 당장 와. 어제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나 생각했던 저였지만 시어머니의 바뀌지 않은 모습에 역시나 싶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저는 집안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안 보여서 뒷마당으로 나가봤는데 거기에 시어머니가 구멍에 빠져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갔는데 구멍에 빠져서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보면 몰라? 지금 구멍에 빠졌잖아. 그러니까 빨리 좀 오라니까 느려 터져가지고. 바로 왔어요. 이렇게 큰 구멍이 왜 생겼죠? 어머님 일단 당길 테니 손 꽉 잡으세요. 아야, 당기지 마. 너무 아파. 구해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아파하셔서 혼자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님 부상이 심한 것 같아요. 119 부를게요. 하고 핸드폰을 가지려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니까 아파서 정신을 놓은 시어머니가 날 버리고 가려고? 이거 다 너 때문에 이런 거잖아. 원래 네가 떨어졌어야 했는데 진짜 재수 없는 날이네. 왜 저한테 뭐라 하세요? 게다가 제가 떨어졌어야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저 빠지라고 구덩이 파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은 시종일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왔고 무사히 꺼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렇게 저를 골탕 먹이려는 시어머니에게 드디어 단념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전치 8주 진단받았습니다. 입원도 한 달은 필요하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입원 절차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카톡으로 필요한 물건 목록 보냈으니까 병원으로 좀 갖다 줘. 입원안이 필요한 게 많네.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려던 짓에 대한 언급은 없고 태연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싫어요. 저는 어차피 남이니까 병원에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가족에게 부탁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유가 없다는 게 말이 돼? 너는 내 며느리잖아. 아니요. 저는 손자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야? 아픈 사람 화나게 하지 말고 얼른 사란 거 사서 병원으로 와. 싫어요. 지금까지 계속 남이라고 들었고 어머님 말씀대로 전 남이에요. 어머님과 저는 피도 안 섞인 남이죠. 그런 남이 어떻게 돌봐드리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장난이셨어요? 그런 줄 몰랐네요. 시어머니가 도와달라는데 며느리가 돼서 싫다고? 너 정말 1억이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와라. 너 앞으로 나 안 볼 거야? 저는 어차피 남이고 남인 며느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가나 안 가나 욕먹을 것 같으면 안 갈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언제 저 보고 싶어 하셨어요? 재미 하나도 없다. 인제 그만해. 너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옆에 아들 있으면 바꿔봐. 남편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며느리가 지금 날 놀리고 있어. 병원에 안 온다잖아.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거 보내줄 테니까 사서 좀 갖다 줘. 엄마, 며느리는 남이라며? 남처럼 대하는 며느리 남편이니까 나도 남인 거 아니야? 그런 내가 병원에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너까지 왜 이래 진짜. 지금 엄마가 아프다는데 너도 한패야? 엄마가 남처럼 말하는 며느리는 나한테 소중한 가족인데 그럼 엄마 말대로 한패하겠지? 엄마는 이제 나랑 남이야. 아들, 내가 네 엄마야. 뒷마당에 며느리 빠뜨리려고 함정 파놨었죠. 그런 어린애 같은 짓을 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만약 집사람이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다친 건 나지. 며느리 안 다치고 멀쩡하잖아. 결과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며느리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구멍을 판 거 맞잖아요. 잡초로 구멍 가리려 한 거 다 확인하고 왔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안 다쳤으면 된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진짜 비열하네요. 집사람 다치게 하려고 한 거 용서 못하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이 속 시원하게 말해줬습니다. 언제나 의기양양한 시어머니도 아들까지 저럴 줄은 몰랐을 겁니다. 남편은 저에게 폰을 돌려주며 말했어요. 앞으로 일절 엄마랑 엮이지 마. 그냥 무시해버려. 그 후 도와달라고 아주버님네에 부탁했지만 저희한테 먼저 연락 왔지만 거절했다고 말씀드렸던 터라 아주버님네도 함께 거절하셨습니다. 기뻐하는 형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 나한테도 가족 아니라고 하셨거든. 우리는 서로의 건투를 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퇴원했는데 혼자서 잘 퇴원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아주버님네나 일절 병문안을 가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꽤 화나 있었습니다. 병문안 안 오는 며느리는 이혼할 각오해. 매일같이 전화 형님에게 저주의 카톡을 보냅니다. 차단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퇴원한 다리로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냥 타이밍 좋게 볼일 보러 나갔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없는 척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주차장에 차가 있나 없나 보려고 익숙하지 않은 목발을 짚고 다니다 넘어져 경사길에서 굴렀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시어머니가 비명 지르는 걸 듣고 도와줬다고 합니다. 저는 볼일 보고 집에 왔는데 주차장에 구급차와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친 줄 모르고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봤는데 저기 제가 며느리예요. 들것으로 운반되어 가는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제게 왔고 구급대원 분들께 폐를 끼칠 수 없어서 마지못해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 중에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야? 이번에 입원하게 되면 매일 병문안 와야 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달 만에 시어머니와의 재회입니다만 여전히 횡포입니다. 시어머니는 구급대원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병문안 오라고 짓거려대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도착해서 시어머니가 진찰실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볼 일 있어서 갑니다. 만약 입원하게 돼서 저번처럼 병문안 오라고 또 협박하시면 이번엔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갈 겁니다. 이 이후에 일절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시어머니가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시어머니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 후 남편의 사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주차장에서 구른 것 때문에 다시 입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휠체어 생활을 한다네요. 2번이나 입원한 게 꽃입니다. 사촌들도 구덩이 파놓은 일을 알게 되어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구덩이 파서 며느리 다치게 하려는 거는 범죄 아니에요? 퇴원 후에는 앞으로 혼자 외롭게 살지 않을까요? 혼자가 잘 어울리는 분이긴 했어요. 사촌의 말에 저와 남편은 피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 있으니 그걸로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면 되니까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조만간 가족이 늘어날 예정이라서 지금은 이사 준비 중입니다. 드디어 마녀한테 해방돼서 저주가 풀린 기분이에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4년째가 됩니다. 만남은 공통된 지인들의 술자리였습니다. 서로 잘 맞았던 저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남편은 대형 프랜차이즈 납품업체에서 일합니다. 대리점장으로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꿈을 이루어 케이크 가게에서 파티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서로의 휴일을 맞춰 데이트를 거듭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제한 지 1년 후에는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속전속결로 결혼했고 얼마 안 지나서 사랑스러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쌍둥이 여자아이였어요. 둘은 일란성 쌍둥이고요. 얼굴이 똑같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 출산을 계기로 퇴직하여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파티시에 일을 포기하는 것은 마음 아팠지만 애들을 먼저 보살피고 싶었습니다. 쌍둥이니까요. 상사가 저를 계속 설득했지만 쌍둥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건 절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경제적인 이유로 제가 전업주부가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당연한 거고 내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 남편의 반대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구원해준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살고 있고요. 시부모님은 두 분이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를 반대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말해주셨어요. 아들아, 며느리는 첫 육아인데 거기다 쌍둥이니까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 줄 아니? 어차피 너는 일하느라 애들 돌보기 힘들 테고, 그러니 며느리가 애들을 집에서 돌보는 게 맞아. 며느리가 엄마로서 애들 곁에 있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쌍둥이 육아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도 첫 육아는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게 2명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게 힘듭니다. 솔직히 육아보다 일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아이는 자고 있어도 깨어 있어도 눈을 뗄 수도 없고 드디어 잠들었다고 생각할 땐 보란듯이 밤에 울고불고 그러니까요. 게다가 둘이 시간차를 두고 교대로 올 때도 있고요. 그러니 한숨도 못 자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게다가 남편은 자기 방에서 잠만 자니 얼마나 좋을까요? 아기가 울어도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남편이 어떻게 보면 부럽습니다. 다만 가끔이라도 좋으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전업주부를 선언한데 대한복수인지 도와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서 육아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육아도 돕지 않는 남편은 집안일까지도 안 돕습니다. 아이가 밤에 너무 울어서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난 아침이라도 말이죠. 남편은 사정없이 저에게 도시락을 싸라고 합니다. 여보, 오늘은 편의점 도시락 좀 사 먹어. 나 지금 너무 졸려. 아니, 내가 밖에서 한 끼만 먹는 것도 아니고 세 끼 다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다 사 먹냐? 그리고 집안일도 소홀히 하지 말랬잖아. 도시락 금방 싸잖아. 얼른 도시락부터 싸놓고 자. 결국 남편 도시락도 챙겨서 보내고 나니 애들 밥도 해야 하고 빨래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그러다 점심 먹을 시간이 되고 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또 밥 먹고 애들 재우고 다람쥐 쳇바퀴 같은 나날을 보낼 때 저에게 천사라도 온 것인지 시어머니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애들 좀 봐줄 테니까 며느리는 들어가서 좀 쉬어. 시어머니가 가게를 시아버지에게 맡기고 애들을 봐주러 오게 된 것입니다. 남편 일이 힘든 건 알아요. 그래서 집안일을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휴일엔 남편은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컴퓨터 게임하며 계속 놀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휴일이면 별일 없어도 둘이서 나가 바람도 쐬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남편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적어도 휴일에는 아이들과 밖에서 놀아주거나 아니면 목욕이라도 좀 시켜주면 좋겠어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없는 애들이 어떨 땐 불쌍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남편은 애들 얼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의심되기도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못 해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 덕분에 아이들이 무사히 자라줘서 지금은 3살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육아를 돕느라 고생하셔서 그런지 어느 날부터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다행인 건 이때쯤 애들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해서 저 혼자 육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부모님 빵집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빵집은 시부모님이 함께 빵을 만들고 주로 시어머니께서 손님을 맞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에 나갈 수 없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장사가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가게 문을 닫을 생각까지 했대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시부모님께 제안했어요. 제가 가게 도와드릴게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인 것 같아요. 정말? 고맙지만 괜찮겠어? 이제 애들 어린이집 가니까 괜찮아요. 그치만 월급 줄 만큼은 여력이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두 분께 신세 진 거 생각하면 월급은 오히려 제가 드렸어야 했는데요. 그렇게까지 말해준다면 정말 고맙지. 근데 아들이 맨날 가게 접으라고 하는데 며느리까지 와서 돕겠다고 하면 난리치지 않을까? 시어머니는 남편의 반응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걱정은 적중했습니다. 당신이 가게에서 일을 왜 해? 저녁 밥 먹으며 제가 시부모님 가게를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남편은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냈습니다. 지금 어머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번에 검사한다고 입원하기로 했잖아. 지금 잘 때 다리가 저려서 잠도 잘 못 잘 정도래.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나도 좀 도와드리려는데 괜찮지? 괜찮긴 뭐가 괜찮다는 거야. 일하면서 집안일이랑 육아를 할 수 있어. 나는 너가 일한다고 집에 소홀해지는 게 싫어. 애들은 이제 어린이집 가니까 그 시간에 좀 도와드릴까 싶어. 그리고 알아서 잘할 테니까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 돈은 주겠대? 설마 돈도 안 받고 도와드리겠다고 한 건 아니지? 돈 얘기를 어떻게 해? 그리고 차비 정도는 챙겨주신다고 했어.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엄마, 가게 그만하라니까. 왜 집사람까지 끌어들이고 그래? 아무튼 나는 반대니까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도 전화로 불평을 하셨습니다. 너는 엄마가 몸이 안 좋다는데 가게 그만하라는 말밖에 못 해주니? 저는 전화기 너머 들리는 말들이 슬펐습니다. 한참 전화를 한 남편은 시무룩한 모습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가게 나가더라도 집안일 내팽겨치지 말고 할 건 하면서 도와야 해. 알겠어? 남편은 할 말만 하고 얼른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를 만나서 남편과의 통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라, 미안해. 괜히 우리 때문에 속 시끄럽지. 아들이 원체 싸가지가 없어야 말이지. 혹시 아들 눈치 많이 보이면 그냥 가게 일 안 도와줘도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어머님 건강 회복하실 때까지 저랑 아버님이랑 가게 지키고 있을게요. 저는 괜찮다는 만류에도 반강제로 시부모님의 빵집을 찾았습니다.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이때부터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남편 도시락을 싸서 보내고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시부모님 빵집에 가서 가게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애들 마치면 데리고 시댁으로 갑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께서 애들을 봐주셨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쯤 가게 마감까지 저는 도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웠습니다. 그 후에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대체로 배고파해서 저녁을 다시 차려줍니다. 이제 남은 설거지와 청소를 좀 하면 하루가 끝나는 거죠.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슬픈 것은 제가 가게를 돕기 시작하면서 남편과의 대화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육아를 시작하면서 서로 대화가 점차 줄어들었고 남편은 종종 기분 상하는 말들도 했습니다. 그러다 가게까지 돕게 되니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집안일을 실수하면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냅니다. 내가 와이셔츠 세탁소에 맡기라고 했잖아. 왜 안 맡겼어? 미안해, 깜빡했어. 새 와이셔츠 사둔 거 있는데 찾아볼 테니까 그거 입어.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 이런 것조차 깜빡하는데 네가 집안일 잘 도와겠다. 저는 집안일은 일절하지 않으면서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이해불가입니다. 게다가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목욕한 게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시간이 흘러 몇 달 뒤에 시어머니의 몸 상태가 호전되어 가게로 나오셨습니다. 며느라, 고마워.
너 덕분에 다 나은 것 같다. 오늘부터는 내가 가게 볼 테니까 이제 안 도와줘도 돼. 그동안 고생했어. 아니에요. 애들 어린이집 갈 시간 동안 지금처럼 계속 도와드릴게요. 사실 제가 시어머님과 함께 유행에 맞춰서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반응도 좋아 손님도 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제가 없어지면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몸이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며느리랑 만든 빵이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 다른 지역에서도 사러 올 정도야. 그 정도예요? 정말 며느리 대단한데. 아니에요. 원래 두 분이 만드신 빵이 맛있는데 소문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전보다 많이 바쁘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가게를 계속 돕기로 했지만 남편은 싫어했습니다. 뭐? 이제 엄마 가게 나가니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바빠봤자 동네 빵집이 얼마나 바쁘다고 계속 나가겠다는 거야? 예상대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처럼 집안일은 할 거고 당신한테 폐 안 끼치면 상관없잖아. 내 말 안 들을 거면 뭐하러 나랑 상의해? 그럴 거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어쨌든 쓰레기도 제때제때 버리고 집안일 똑바로 하는지 볼 거야. 저는 남편이 반대했어도 말하고 당당하게 가게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후 가게는 계속 번창했고 애들도 빵집에 들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을 알아보는 것은 어린이집 선생님도 가끔 틀릴 정도지만 시부모님은 대체로 구분하셨습니다. 남편은 분간을 할 수 있는지 지금도 수상해요. 어느 날 동네 축제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일로 온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엄청난 양의 주문을 해내려면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밤새며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은 걱정 반 기쁨 반이셨습니다. 남편이 난리칠 게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뭐? 같이 밤새면서 도와주러 가겠다고? 그럼 집안일이랑 애들은 어떻게 하게? 애들은 가게에 데리고 갈 거고 집안일은 어쩔 수 없이 하루 정도는 미뤄야지. 하루만 좀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 사 먹고 해. 장난치지 마. 내가 네 마음대로 하란 거는 집안일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도와라는 건데 지금 네 행동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의 행동이야?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설득되지 않았고 저는 무시하고 그냥 도우러 갔습니다. 남편이 먹을 식사들은 미리 식탁에 만들어뒀고 세탁물은 그냥 놔두라고 식탁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러면 남편도 뭐라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와 시부모님은 거의 밤새워 빵을 만들었습니다. 애들은 밤이 되니 얼른 자버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보일 때가 되어서야 모든 작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 끝났다. 진짜 이렇게 많은 주문은 처음이야. 다들 고생했어요. 며느리 정말 고생했어. 너가 도와줘서 무사히 끝났어. 고마워.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저보다 두 분이 더 고생하셨어요. 밤샘 작업을 끝내고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일어났습니다. 쌍둥이를 세수시키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에게 온 것입니다. 야, 내 도시락 어딨어? 준비 안 했어? 아니, 내가 도시락 준비 못할 것 같으니까 하루만 사서 먹으라고 했잖아. 장난해 지금? 생각이 있으면 도시락은 준비해주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도시락 싸줄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준비해줬겠다. 더 화내기 전에 지금 당장 집에 와서 도시락 싸. 지금 못 가. 방금 애들 일어나서 밥도 먹이고 해야 하는데 그냥 좀 사 먹어 좀. 당신이 집안일 담당하냐? 다른 집은 애들 보면서 남편 내조도 잘 말하던데 육아가 핑계거리가 되니? 지금 누구 덕분에 편하게 사는지 잊었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거 다 아니까 가게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당장 집에 와. 남편은 일방적으로 짓거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한동안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은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옆에 보니까 어느새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제 옆에서 시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놈이랑 살지 말고 그냥 이혼해.
네? 우리들 신경 쓰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니까 뭘 결정하든 다 찬성이야. 저는 흐느끼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주문받은 빵을 점심시간이 지나서 배달하고 애들을 데리고 집에 도착하니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신기하게도 소파에서 남편이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일 벌써 끝난 거야? 오늘 빨리 끝내고 왔어.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할 말보다 해야 할 말은 있어. 그래, 어서 말해봐. 사과를 기대하는 것 같은 남편은 소파에 널브러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이혼하자고 했어. 이제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으니까. 무슨 갑자기 이혼 타령이야? 갑자기 왜 그래? 왜냐고? 이유야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랄까? 저는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서 남편한테 보여줬습니다. 사진에는 남편이 젊은 여성과 손을 잡고 초저녁부터 같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남편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뭔데? 누가 이런 걸 찍은 거야? 이 사람 나 아니야. 나 닮은 사람이지 아니야. 누가 찍은 건지 알면 뭐 어쩌게? 그리고 내가 지금 닮은 사람이랑 헷갈려서 이러는 걸로 보여? 얼마 전에 어머님이 알려주셨는데 당신이 다른 여자랑 걷는 걸 봤다네. 그래서 사람 붙여서 알아봤더니 금방 결과 나오던데. 미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그냥 잠깐 만난 것뿐이지 사랑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러니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줘. 이혼하면 애들은 또 어째? 애들도 불쌍하잖아. 나는 당신이랑 애들 없이는 못 살아. 정말 새삼스럽네. 당신 애들 구분이나 할 수 있어? 참나, 내가 애들 구분도 못할 것 같아. 저는 아이들 방에 가서 아이들을 불러와 앉혔습니다. 저는 딸들이 못 듣도록 남편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누가 언니인지 알아보겠어? 언니라고 생각되면 머리 한번 쓰다듬어 봐. 진짜로 무시하네. 기다려봐. 그러면서 남편은 아이들 앞에 섰고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마음을 정한 듯 한쪽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아빠, 저는 왜 안 해줘요? 저도 해주세요. 남편은 자신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안도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언니만 해주는 게 아니고 둘 다 해줄 거야. 자, 해줄게. 제가 언니인데요. 아빠가 쓰다듬은 게 동생이에요. 아, 그래? 남편은 다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다시 방으로 들어가 놀아라고 했고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원래 다 아는데 그냥 오늘만 헷갈린 거야. 그럴 수 있지. 나도 가끔 헷갈려서 실수할 때가 있어. 그치, 쌍둥이잖아.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야. 특별히 집안일이나 육아를 안 도와주는 건 이제 신경도 안 써. 내가 전업주부 하겠다고 한 것도 있으니 어느 정도 이해도 해. 그치만 조금은 애들과 놀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가게 일 돕겠다고 했을 때는 조금은 도와줄 줄 알았어. 나는 며느리지만 당신한텐 부모님이잖아. 근데도 이기적으로 당신만 생각하는 거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 더구나 바람까지 피운 걸 알게 된 이상 당신과는 이제 끝이야.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할 말이 없네. 저는 그날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와 남편은 정식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이번 일에 남편에게 화가 나서 두 번 다시는 안 보겠다며 연을 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매달 양육비도 받게 되었는데
그 정도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할 염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찾고 있었는데 이혼했어도 그냥 계속 여기서 일해줘. 네 덕분에 손님도 늘어서 이제는 월급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탁이니까 계속 일해주면 좋겠어. 가게 한켠에 애들이 있을 공간도 만들고 바쁠 때는 애들도 같이 돌보고 하면 서로 좋을 것 같아. 이혼 후에 저와 시어머니는 이제 남이지만 여태 그랬던 것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정말 고마웠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면서 들리기론 남편은 회사에 소문이 쫙 나서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주자 지방으로 발령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년과는 헤어진 것 같았고요. 저와 아이들은 근처 아파트를 구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들에게 남편의 존재는 원래 없던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감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 가게는 갈수록 잘 되어 지역 신문에도 소개도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저에게 가게를 물려준다고 하시네요. 저는 비록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두 아이와 시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4명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집안일도 완벽하고 온화하고 예의 바릅니다. 누구나 꿈꾸는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입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도 남편도 좋아하고 항상 자랑을 하시곤 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의 모습은 겉모습이에요. 실제로는 뒤에서 이웃에게 시아버지를 흉보고 다닙니다. 요리나 청소는 가족들의 눈을 피해 사람을 쓰거나 며느리인 저를 시키세요. 나중에 남편이나 시아버지에게는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다중인격 같은 성격의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며느리인 저에게 청소나 빨래 심부름 시키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설거지는 쌓아놓지 말고 바로바로 해야지. 유리창은 안 닦니? 여기 창문 틈새도 자주 청소해줘야 해. 저희 집에 오시면 인사 하나 없이 잔소리부터 합니다. 이 외에도 저를 다양하게 괴롭힙니다. 저 먹으라고 주신 음식이 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몇 번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다고 말해도 시어머니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에이, 우리 엄마가 그런다고? 혹시 꿈꾼 거 아냐?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아무리 말해도 제 말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집 아줌마, 접어지는 스마트폰으로 바꿨던데 나도 바꿔줘. 남편은 시어머니가 갖고 싶다고 하면 무리해서라도 사줍니다. 근데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럽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돈을 쓰니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나 생일 선물 사줄 때는 궁색합니다. 어떨 때는 은근슬쩍 선물 없이 넘어가려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마다 남편한테 말합니다. 당신이 어머님한테 선물 사드리거나 효도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근데 나나 애들도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어 하고 몇 번이나 부탁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알겠어. 미안해. 라고 반성하는 척은 하지만 몇 달 후면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명품 가방이나 값비싼 것이 필요하다거나 사달라고 하면 저희 가족 생활비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폰을 갖고 싶다고 말하셔서 저는 미리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폰 사드릴 생각이면 당신 용돈으로 해결해. 미안한데 얼마 안 되는 용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할부로 사드리자. 결국 남편은 어머님이 원하시는 폰을 사줬습니다. 원래 사용하시던 폰이 오래된 폰이라 최신 폰으로 바뀌니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저에게 폰 사용법 알려달라고 매일 집으로 오시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전화 걸고 받기, 인터넷 사용하기, 어플 다운받는 방법 등등 하나부터 10까지 다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재택 근무 중이라도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다 끝내고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 일해야 하니까 혼자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세요. 넌 내가 귀찮니?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너한테 뭐하러 물어보니? 그리고 뭐 큰일 한다고 나부터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일해도 되잖아. 됐다.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배울란다. 화를 내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는 순간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폰 사용법 알려달랬는데 귀찮다고 혼자 알아서 해라고 했어? 남편은 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진실을 말했지만 제 말은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제 말을 믿어주는 건 아이들 뿐이네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또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온 이유는 변함없이 폰 사용법 물어보려 온 것이었고 구글 계정 로그인 하는 방법, SNS 보는 방법, 어플 쓰는 방법 등등을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또 남편과 시어머니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알려드리면 다시 돌아가시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들이 언제 내 말 안 듣는 거 봤니? 너는 그냥 내가 해달라는 거 해주고 내 비위만 맞춰주면 돼. 듣기 싫은 소리를 늘어 놓으시는데 얼른 보내고 싶어서 알려달라는 거 서둘러 알려드렸습니다. 다 알려드렸더니 마지막으로 컴퓨터로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뭐 컴퓨터도 좀 배우고 싶으시다나. 아무튼 어려운 게 아니니 알려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시니 많이 서투셨습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로 로그인하는 걸 연습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알려드린 것들 전부 메모해두세요. 안 그러면 또 까먹으세요. 그래, 알겠다. 나는 이제 일이 있어서 가볼게. 여우 같은 시어머니가 같습니다. 사용하시던 컴퓨터를 정리하려고 하니 시어머니 계정이 로그인한 채로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호기심이 생겨 메일함이나 이것저것 구경해 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폰의 사진첩이 컴퓨터에 자동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사진첩에는 젊은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있었고 그 남자와 호텔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달력도 자동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달력을 그냥 일기장처럼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데이트 재밌었다. 영화도 재밌었다. 오늘 마트에서 반찬 사서 내놨는데 그 바보는 아직도 내가 한 건 줄 알아. 아마도 제게 다시 배우려 온 게 외도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도 볼 수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바보라고 저장해놨었고 저는 며느리라고 저장되었더군요. 남편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더라도 아마 제가 조작한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 제 말은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계정에 남편의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를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아마도 남편이 필요할 때 쓰라고 준 걸 찍어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마보이 남편에게 벗어나기 위해 이혼 준비를 하려고 재택근무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구하고 작지만 새 거처도 구해 계약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혼하기 전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남편이 준 신용카드를 분실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이거 아들이 준 신용카드인데 갑자기 분실 신고로 사용 중지됐다네? 아들은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그럼 네가 분실 신고한 거니? 저는 애들한테 자기 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거 남편이 안 가지고 있길래 잃어버린 줄 알고 제가 신고했어요. 카드사에 말해서 사용 내역 보니까 최근까지 사용했길래 당연히 분실한 줄 알았죠. 그리고 사용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던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이용 명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거는 아들이 필요하면 쓰라고 해서 쓴 거지. 그리고 너가 내는 것도 아니고 아들 통장에서 나가는 건데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네가 그거에 왜 관심을 가져?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티라도 내셨으면 바람을 피시는 것만큼은 비밀로 해드리랬는데 저에게 역정을 내시는 걸 보고 지옥을 선물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소중히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을 뺏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안 뺏기려고 제 팔이나 얼굴을 마구 때리셨는데 이판사판으로 달려들었던 거라 아프지 않았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나는데도 웃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공포를 느끼셨는지 그 자리에 반쯤 울며 주저앉았습니다. 딱 그 타이밍에 남편이 퇴근해왔고
지옥에서 들릴 듯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들, 쟤 봐봐 지금 미쳤어. 갑자기 내 폰을 뺏겠다고 막 밀치고 때리는데 지금 쟤 정신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저는 웃음이 계속 났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은 의심 같은 건 안 하고 그저 피 흘리며 웃고 있는 저를 자극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리고 너는 왜 웃고 있어? 너 지금 얼굴에 피 나는 거 알아? 일단 피부터 좀 닦아. 그리고 엄마 폰은 왜 뺏고 그래? 좋은 말 할 때 다시 돌려드려. 싫은데 내가 왜? 너 진짜 미쳤어? 그거 네 폰 아니고 엄마 폰이잖아. 갑자기 왜 그러는데? 왜? 왜 엄마 폰을 뺏어서 이 지경을 만들어? 진정하고 얼른 돌려드려. 저는 지극히 정상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폰을 열고 사진첩에 있는 외도 증거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냥 다정한 사진이 아니라 젊은 남자와 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말이죠. 그리고 카드 이용 명세서를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준 카드로 어머님 바람피고 있었어. 당신 몰랐지? 카드 달랄 때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했지? 어머님이 당신한테 카드 받을 때 속내는 이랬어. 저는 일기장처럼 쓰는 달력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이번에 남자친구 선물 사려고 아들한테 생활비 부족하다고 카드 좀 빌려달라니 넙죽 주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만. 바보에 비해 바보 아들이구만 크크. 저는 바람 피우는 사실이 적힌 것들과 남편을 바보 취급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은 시어머니가 바람난 사실과 자신을 바보 취급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거 진짜 엄마가 쓴 거 맞아? 우리 엄마가 이럴 리가 없는데. 남편은 폰에 적힌 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 번 읽어보더니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진짜네, 진짜. 어떻게 엄마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빠는 이 사실 모르지.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아빠한테도 말할 거야. 그리고 엄마 속마음이 그런 거라면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내가 다 용서를 빌게. 제발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내가 잠깐 미쳐서 헛소리 쓴 거고 그건 내 진심이 아니야. 내 말 믿어줘. 집사람이 엄마가 괴롭힌데도 지금까지 엄마를 믿었는데 엄마는 나를 속였어. 카드 당장 내놓고 더 이상 나한테 바라지 마. 엄마 때문에 집사람이 얼마나 마음 고생했을지 짐작이 나가. 여보, 내가 미안해. 나는 당신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앞으로는 의심하지 않을게. 이제 와서 미안해? 당신이 언제 내 말 들어줬어? 당신도 어머니한테 카드 준 거 그거 공범이야, 공범.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바람핀 거나 마찬가지야. 마치 당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데 어이없으니까 그 입 좀 닫아줄래? 그리고 이거 이혼신고서인데 미안하면 여기에 사인하고 양육비나 제때제때 줘. 이제 나는 이 집에서 안 살 거니까.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도 피해자이거든. 나도 이제야 알았다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데. 피해자는 나랑 애들이지. 남편 자격도 없는 당신인 줄 알아? 더 이상 말하기 싫으니까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그랬더니 제가 진짜 이혼하려는 걸 이해하고 그 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들을 데리고 미리 구해놨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얼굴에 타박상으로 피가 나는 거지만 혹시나 싶어 병원에서 진단서도 끊었습니다. 집에 와보니 흥분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폰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훗날 시아버지가 있는 시간에 시댁에 돌려주러 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만난 김에 이것저것 알려드렸는데 이미 사태 파악은 다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마음 고생 많았지? 나라도 눈치가 빨랐어야 했는데 너 혼자 소갈이 했을 거 생각하니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상간놈 전화번호가 필요했는데 정말 고마워. 나도 이렇게는 못 살겠어서 이혼하려고 한다. 며느리가 이혼하고 싶어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시어머니도 계셨지만 저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아버지에게 엄청 혼나 조용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시아버지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남편을 설득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러 번 저를 회유를 했지만 결국은 이혼에 합의했어요. 아들아,
너나 나나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책임이 크다. 지금까지 마음고생했을 며느리 놔줘라. 정말 미안하다면 지금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아. 애들 아빠니까 언젠가는 다시 합칠 날이 오겠지. 이렇게 남편을 설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마지막으로 만난 날 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해. 애들 아빠이기도 하니까 나중에 다시 합치는 것도 생각해주면 좋겠어. 저는 절대 다시 합치지 않을 겁니다. 겨우 벗어난 지옥을 다시 들어가기 싫거든요. 그리고 맞은 것에 대해 폭행 신고를 하려다가 마지막 정으로 남편에게 치료비 받고 신고만큼은 참았습니다. 속마음을 말하자면 귀찮았던 게 이유이긴 하지만요. 크크. 그리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와 이혼하셨습니다. 외도가 장기간이었고 이래저래 몰래 쓴 돈이 몇 천만 원 된다고 했습니다. 상간남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남은 위자료를 주고 잠적해버렸고 시어머니는 평생 주부로만 살다가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네요. 아마도 상간남은 시어머니를 그저 직업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거처에서 아이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오래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